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더 두터운 지원과 사각지대 보강 지원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편적인 전국민 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여당에 대해 선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표결에서 합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상원이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하면서 탄핵 여부는 다음 주로 예정돼 있는 표결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581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98만 2천 명 감소했습니다.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으로 실업자 수도 역대 처음으로 1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이 설 연휴를 앞두고 4조 7,500억 원의 화폐를 금융기관에 공급했습니다. 정부의 이동 자제 권고 등으로 자금 수요가 줄어들면서 화폐 공급 규모가 8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김선입니다. 자,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시장은 관망세가 짙게 깔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 내내 등락을 거듭하면서 거의 약세 흐름을 보이던 우리 증시 조금 전부터는 플러스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0.3%가량 상승하면서 다시 3,095선 위로 올라온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장중 내내 약세를 보이다가 지금은 강보합권으로 전환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증시도 내일부터 휴장이 들어가죠. 우리보다 더 긴 연휴를 갖게 되는데 오늘도 역시 잘 가고 있습니다. 연휴 앞둔 우리 시장 오늘장 마감전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여러분의 참여로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그리고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면서 오늘장 내일장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이슈들 먼저 살펴보도록 해야겠죠.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조선주 소식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부터 조선주들 수주 소식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수주 목표치를 작년 실적보다 높이면서 증권가에서도 조선주들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자, 계속해서 활활 날아갈 수 있을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조선주 관련돼서 일단 이것저것 다 빼고 주가는 왜 이렇게 안 갈까요? 이게 가장 큰 해답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수주 관련된 동향을 보게 되면 괜찮습니다. 작년도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은 이제 거의 존재감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중국이 많이 쫓아오는데 컨테이너선은 많이 쫓아왔죠. 근데 VLCC 즉 원유선이나 LNG 쪽은 거의 한국이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흐름을 봤었을 때 그래도 작년에 목표치까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글로벌 경기라든가 그리고 또 국제 유가가 하락했던 부분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특히 지금 중국 쪽은 납기 지연, 품질 저하, 중국이 중국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나오면서 조선 쪽에서도 영향을 끼치는데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낮은 컨테이너선 쪽에 대한 강점은 있을 뿐 아직까지 어떤 좀 더 특화된 VLCC나 LNG선 이쪽으로는 영향력이 좀 적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누적 수주액이 목표치 한 91% 제일 많이 도달했고요. 삼성중공업은 목표치 한 65% 정도, 대우조선해양은 목표치 한 75% 정도를 차지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괜찮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던 상황 쪽에서 올해는 좀 변화가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클락슨 리서치에서 올해 글로벌 발주가 한 23%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올해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은 경기 회복과 함께 또 친환경 규제로 인해서 이어지고 있는 노후 선박 교체 같은 경우도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관점 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기술 효과겠죠. 작년에 좀 부진했기 때문에 올해는 될 것이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3사들 1월 달부터 수주 괜찮습니다. 벌써 한국조선해양은 14척을 수주를 했고요. 삼성중공업은 5척, 대우조선해양도 10척을 수주하다 보니까 지금 올해 목표만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조선해양이
49%, 그리고 나머지도 다 40%대 이상씩 목표를 늘려 잡으면서 올해에 대해서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큰 상황인데요. 그런 쪽에서 또 하나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가 올해는 또 친환경 관련된 움직임도 조선업계에 바람이 불 것이다라는 쪽인데, 대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도 대비해서 2050년까지는 50%, 2030년도까지는 40% 정도 줄이는 게 목표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또 가장 각광받는 건 LNG 연료로 가는 선박이겠죠. 이런 쪽과 함께 다양한 또 정부의 친환경 선박 기본 계획 2030 그린십 K 추진 전략에 따라서 변화가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건 다 좋은 얘기밖에 안 드렸습니다. 근데 왜 주가가 못 갈까요? 라고 하는 해답은 일단 이 신조선가에 대한 흐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2019년, 20년대가 고점이었고 그를 필두로 계속 낮아지는 현상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준은 된다라고 하게 되면 Q는 괜찮은데 P가 문제죠. 즉 조선가 지수가 따라오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P와 Q를 같이 동반적으로 끌어낼 수 없다라는 관점 쪽에서 조선주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이 신조선가 지수가 새롭게 배를 만들 때 적용되는 지수다 가격이다 보니까 이의 흐름이 반등이 나와야 본격적으로 조선주가 움직일 수 있겠다는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나 조선주를 기다린다. 특히 요즘 유가도 오르고 분위기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기다린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 확인하고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더 변화가 이어질 거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대부분의 관련주들 동향을 보게 되면 올해 실적은 그래도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조선해양부터 한국카본 하이로코리아, 기자재 업종들까지 실적 흐름들은 그래도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실적과 외 수주와 함께 이어질 수 있는 가격 흐름들, 즉 조선가 지수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한국조선해양이나 조선 3사 같은 경우는 일단 올해 실적 흐름들을 지난 한 1, 2년간 받았던 수주로 일단 채워가다 보니까 기대감은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의 수주는 확인이 돼야 된다는 관점 쪽에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래도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조선 3사는 조금 더 타이밍을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기자재 업종 쪽에서 관심 있는 종목이 대양전기 공업이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선박 조명, LED 조명 가지고 어떤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회사인데, 최근 들어서는 수소차 관련된 부품 쪽으로 영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 관련주 쪽으로 모습들이 커지면서 지금 실적은 꾸준히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에 따른 성장성도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조선기자재주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는 두 번째로 BMT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정밀 피팅과 밸브 쪽에 주력하면서 과거부터 조선해양 플랜트 쪽에 많이 납품을 했는데, 최근에 작년 3분기까지 누적 흐름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좋죠. 그래서 실적도 괜찮은데 이 흐름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보다 보니까 플랜트 쪽이나 반도체 쪽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실적에 대한 기회를 또 다른 쪽에서 만들어간다. 당연히 기업이 잘 해나간다는 쪽이겠죠. 이런 쪽의 변화와 함께 업황보다도 다변화된 전방 업황을 기대해서 대문구조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쪽에서 한 번쯤 관심 가지고 보셔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조선 업황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일단 가격과 물량이 같이 가야 좀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 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가 지수의 반등을 좀 확인하자라는 전략과 함께 관심 있게 들여다볼 종목으로는 대형 전기공업 그리고 BMT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객장 상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객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거래소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선 매수세, 코스닥에선 매도세를 좀 보이는 모습인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 먼저 코스피 시장에선 카카오, 기아차, 대한유아로의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선 아프리카 TV, CIS, LNF 등으로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 오늘 모두 양시장에서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LG전자, 네이버,
NC소프트 등의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나스미디어, 파마리서치 프로덕트, 오스템 임플란트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각 객장 상황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 한마디 좀 상승 모멘텀에 집중하는 시장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 시장 연휴 앞두고 좀 시장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일단 큰 틀에서 봤을 때 좀 주도 업종의 상승 동력은 약화되고 있다. 그리고 업종별 순환매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 외에도 거래대금만 보더라도 1월 42조 원대까지 증가했던 일평균 거래대금이 일단 2월 들어서 31조 원 수준까지 감소했다. 그리고 거기에 시장 상승을 견인했던 개인의 매수 강도도 2월 들어서 눈에 띄게 약화된 점 등이 좀 특징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시장이 좀 핫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일단 한정된 거래 대금 아무래도 이런 상승 모멘텀에 집중하는 이런 시장 성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양호한 실적 발표라든가 긍정적인 영업 환경 같은 이러한 상승 모멘텀을 보유한 업종과 종목에 좀 집중하는 모습으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으로 좀 시장 흐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좀 양호한 실적 발표 기대되고 있는 인터넷 플랫폼 업종, 그리고 영업 환경이 워낙 좋은 화학 업종 내 일부 종목, 컨텐츠 수요 증가 기대감에 따른 미디어 엔터 업종, 지난 거래일 대양저 제지 화재에 따른 이 골판지 품귀 상황이 다시 한번 재부각되면서 제지 업종 등의 강세가 좀 눈에 띄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 업종별로는 카카오, 대한유화, 대원 미디어, 대림제지 등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명절 연휴 전후로 좀 관망세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라는 점 염두하시면서 차별화되는 시장 대응에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관망세 짙은 상황에서 실적이 확인되는 이런 상승 모멘텀이 확인되는 쪽에 집중해보자라는 전략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이 시각 현재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입니다. 이 시각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카카오, 대림제지, 대한유화입니다. 먼저 카카오입니다. 네, 카카오 현재 5.53% 상승한 48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호실적을 달성한 카카오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실현에 이어서 외국인의 순매수세의 강세 나타내는데요. 외국인은 카카오를 현재 300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매수세 보이네요. 카카오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4,5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0% 증가했다고 어제 공시를 했습니다. 이 기간 매출액은 4조 1,500억 원으로 35% 증가했고요. 당기순이익은 1,670억 7천만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한 증권사 보고서에서 올해 매출액은 5조 4천억 원, 영업이익은 8천억 원으로 전망한다며 캐시카우인 톡비즈 부문이 광고와 커머스의 동반 성장으로 작년 예상 성장률 50%를 초과 달성했다면서 올해도 작년 대비 48% 증가하면서 호실적을 이끌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증권사에선 비싸도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할 명품주다라는 제목으로 신규 리포트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호실적에 상승하는 카카오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대림제지입니다. 대림제지 현재 14.73% 상승한 12,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림제지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어제 공시된 실적이 호조를 보인 것과 골판지 관련주의 강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양제지 영업정지도 상승세를 더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골판지 관련주들도 강세 보이고 있네요. 공시에 따르면 어제 대림제지는 장 마감 후에 개별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166억 원가량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179%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액은 1,287억 3천만 원, 당기 순이익은 135억 3천만 원으로 각각 21.6%, 438%나 상승했습니다. 또 대림제지는 보통 주당 75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배당의 총액은 6억 7,400만 원 규모입니다. 회사 측은 제품 판매 단가 상승과 생산량 증가로 인한 이익 증가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림제지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은 대한유화입니다.
대한유화 현재 16.64% 상승한 35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한유화가 증권가에 잇따른 목표가 상향으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52도 신고가도 경신을 했습니다. 최근 여러 증권가에선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한유화의 목표 주가를 높였는데요. 한 증권사 연구원은 올해 대한유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2% 증가한 3,17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 분리막용, 초고밀도 플라스틱의 안정적인 성장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며 경쟁업체 대비 비교 우위 품질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핵심 거래처의 55% 증설로 판매 환경이 밝아졌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해당 시장에서 60%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면서 분리막 시장 확대와 함께 기업 탈바꿈이 기대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한유화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셀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 시장 흐름과 오후장 낚아채볼 종목까지 함께 살펴보는 하체기의 차이나스타 클래스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하체기 전문위원과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중국 증시 상황 먼저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중국 본토 증시 그리고 항생까지 전부 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휴를 앞두고서 좀 상당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인민은행의 부양 정책에도 관심을 좀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연휴 이후에 또 양회도 예정이 돼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도 큰 것 같은데 오늘 증시 상황 어떨까요? 네, 제가 1월 달부터 처음 중국 시장에 대해 여러분들께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올해 이제 21년도에는 중국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이 방송을 진행하게 됐는데 일단 어제 지금 상해 지수 같은 2% 넘게 지금 급등을 나왔고 심천 지수도 어제 2.4% 이상의 급등세가 좀 나왔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금 상승세 나오면서 상해 같은 경우는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오후장 또 개장해가지고 더 상승세 나오면서 3,645포인트를 좀 돌파를 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게 2015년도 연말 기준으로 지금 거기까지 좀 올라온 그런 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오늘 이제 1월 물가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게 이제 좋게 좀 나왔어요. 그래서 오전에 이제 중국 국가 통계국에서 이제 1월 PPI를 발표를 했는데 전년 동월 대비해서 0.3% 좀 증가한 부분이 시장에 조금 호조를 좀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었고 또 인민은행 쪽에서 계속해서 유동성 공급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200억 위안 규모의 7일물 역환매 조건부 채권을 좀 매입을 하면서 유동성 공급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맞춰서 또 며칠 전에 인민은행 쪽에서 환율을 안정을 좀 유지를 하고 선장률 부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앞으로 펼치겠다라고 하면서 그동안의 유동성 해소에 대한 우려를 이번 또 계기로 해서 좀 불확신을 좀 제거를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춘제 이후에도 증시가 계속해서 강세를 좀 보일 거라는 그 기대 심리가 어제 오늘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금들이 증시 쪽으로 좀 회귀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중국 시장에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음주운전에 나섰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최근 A주 내에 있는 외국인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하는데 어디에 지금 매수를 했냐? 주류하고 자동차 업계에 지금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특히 주류 쪽을 좀 매수를 좀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음주운전에 나섰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외국인들의 자금이 계속해서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약 한 26억 위안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1월 달에 처음에 여러분들께 중국 시장을 봐야 한다는 이유가 미중 간의 갈등은 있지만은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2016년도부터 꾸준하게 지금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펀드들도 활용이 좀 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자금이 지금 당장 나갈 수는 없다. 주가를 어느 정도 올려놓고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여기 좀 눌림이 좀 나왔을 때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추세가 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눌림 구간에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매수 기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시장이 상승하고 있지만은 지금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자 말씀드렸었고 그전에 또 여기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지지대가 강력하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이 지지대를 이제 필요 없을 정도로 눌림을 좀 주고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15년도에 좀 만들어졌던 이 고점도 지금 돌파하기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열려 있다. 그렇게 되면 5,178포인트까지도 열려 있는 그런 부분이다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럴 때 제가 여러분들께 중국 시장 하다가 4천 가고 하다가 5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눌림을 좀 주고 상승 추세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방으로 계속해서 열어놓고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현재 뭐 아시아 시장들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시장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요 아시아 시장 중에서도 특히 중국인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투자하신 분들 중국 쪽에 좀 관심 좀 두고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중국 증시가 연일 신고가를 좀 갱신하고 오늘 장중에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가 신고가를 갱신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점에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오늘장 낚아채볼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중청년 홀딩스가 좀 되겠는데 어제 이제 학교성 종목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 이후에 사회에서 벌어질 현상에 대해 우리가 조금 보고 투자를 하자. 그래서 현재 보는 것보다는 미래 두수, 세수를 좀 보고 가시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전에는 제가 1월 달에 남방항공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확진자 숫자가 감소를 하면서 남방항공 같은 경우도 좀 상승세가 지금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중청년 홀딩스 같은 경우는 코드 번호가 600238이 좀 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중국 3대 여행사입니다. 그만큼 중국 시장 내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좀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행사업과 그다음에 첨단 기술 상품을 좀 개발해서 뭐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패키지 여행 상품을 또 개발을 해서 좀 주력을 좀 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그 여행이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 하면은 바로 이 개인들의 그 자유여행보다는 일정 부분 패키지 여행이 조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백신 여권 같은 경우도 있어야지만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에 조금 중단됐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패키지 여행 상품이 개인 자유여행보다 좀 선호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특히 이제 이쪽에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여행 사업을 중심으로 좀 핵심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2000년 이후에 중국 시장 내에서 100대 여행사에서 3위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3대 여행사 지금 20년 가까이 지금 3위권을 계속해서 유지를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중국 여행사 중에서 최초로 상해 지수의 증권 시장에 상장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북경에서 최초로 5A, 5A급의 등급을 받은 여행사다고 최근에는 복권이라든가 부동산, 뭐 관광지 운영 사업 등으로 이제 확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중국 시장이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감소를 하고 있는데 본토 지금 확진자는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좀 안정을 좀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또 춘제 기간에 연휴 동안에 뭐 상당한 뭐 여행이라든가 숙박 수요가 좀 발생할 것으로 중국 시장 내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확진자가 감소를 하는 그런 부분 코로나가 종식이 되는 그런 부분 관점에서 우리가 주가를 좀 보자는 말씀드리겠고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좀 나왔었죠. 뭐 작년 2월달 이후에 제대로 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실적들이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일단은 20년도에는 좀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뭐 지금 이게 매출액인데 좀 감소를 됐습니다. 근데 올해 21년도에 20년도에 적자 났던 것을 감소했던 것을 좀 회복하고 또 내년에는 더 회복한다. 그래서 22년도하고 2019년도에 14,000, 그다음에 2022년도에 14,370. 그래서 숫자를 좀 감소되기 전에 위축되기 전에를 좀 뛰어넘는 그런 숫자가 지금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 컨센서스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자본 쪽 부분에서 재무 구조 개선 안정적이냐 이걸 좀 봐야겠는데 자 부채 비율을 보시면 100% 이상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80%대, 50%대, 70%대 이 부분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유보율 같은 경우도 500, 600 등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래서 산에 유보율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부채가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적으로 좀 운영을 좀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위기가 와도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낮게 좀 잡고 좀 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는데, 일단 지금 차트가 지금 기술적 분석을 좀 보고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좀 멈춰 있기 때문에 그냥 구도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0.3 이하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산을 하면은 1778원이 되겠고, 자, 목표가는 11.67 이하 잡으시면 되겠고, 자, 환산하면 2014원이 되겠고, 손절은 9.67 이하 환산하면 1669원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중국 시장에서 낚아채 볼 종목 중청력 홀딩스였습니다. 일단 중국 3대 여행사 중에 하나인데 코로나 영향으로 지난해 실적은 부진했지만 앞으로 더 개선, 회복되는 걸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점 포인트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한번 듣도록 할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함지한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환율이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추가 하락 이어가면서 지금 환율이 9원, 오늘 9원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환율 동향 한번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는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달러화가 약세를 야기시키면서 1110원대 초반대로 개장 이후에 국내 증시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소폭 반등하며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5.6원 정도 하락한 1111원에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신고점 갱신에 따른 부담감에 상단에 제한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어제 미국의 주요 증시는 제한된 변화 요인 속에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구체화되면서 경기 불확실성 완화에 기여하면서 안전자산의 매력도가 떨어진 달러는 하락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주요 기업 CEO들과 대규모 부양책과 관련해 논의를 했습니다. JP 모건이나 월마트 등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CEO들은 코로나 백신과 실업률 개선에 대한 논의와 부양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이슈에 대해 언급을 했고 거기에 부양책 또한 목표를 공유를 했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항공사 지원과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 등이 포함된 부양책 세부 법안을 추가 공개했는데 그 내용은 자녀 세액 공제와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항공사 지원을 위한 예산 배정과 추가 실업수당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을 공개를 했으며 기존의 부양책이 통과되고 난 뒤에 가결시킬 것으로 언급하면서 불확실성 또한 한층 완화시키려는 스탠스를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전일 부진했던 일부 기술주 중심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요 지수는 낙폭을 축소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0.14% 상승을 했고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03% 하락 그리고 S&P는 0.11% 하락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는 1.62% 하락 마감을 했고 블룸버그는 테슬라의 매출 대부분이 미국 이외의 지역인 중국과 독일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중국 테슬라 공장은 올해에도 작년 매출 증가세보다 더 큰 매출액 증가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1.08% 상승했고 애플은 0.66% 하락하는 등 주요 기술주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달러화는 지속적인 부양책과 미국의 국채 수익률 하락과 그리고 독일의 수출 지표 개선에 따른 유로화가 강세에 반영하면서 달러는 약세를 마감했습니다. 이에 연동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1110원대 초반대로 개장을 했고 개장 이후에 1110원을 하단 지적 보이면서 소폭 반등을 시도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조금 더 떨어진 모습입니다. 어제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달러 약세와 독일 지표 호조에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지수는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하면서 위험 자산 선호가 약화되며 하락을 했고 독일의 수출입 지표가 컨센서스 대비 상회하며 유로화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3개월 목표치를 1.25달러에서 1.21달러로 하향을 했고 유럽의 백신 보급률은 영국과 미국 대비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으며 지속되고 있는 락다운이 유럽 경기 개선을 방해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TD 리서치는 올해 들어서 상승세가 더뎌진 유로달러 환율은 달러의 강세와 더불어 유럽의 코로나 상황이 상대적으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의 회복과 이로 인한 단기적인 달러 강세는 유로 환율이 유로당 1.080달러 선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장중 국내 증시 또한 하락 전환하면서 원달러 환율의 반등 요인으로 작용을 하며 1110원대 초중반대 중심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고 명절을 앞둔 뒤에 수급성 매도 우위의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달러 지수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3,100대를 상단으로 상승 둔화되며 하락 전환했지만 미국 지수선물 등의 추가 상승 현호에 따라 반등 보이며 3,080대를 중심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157억 정도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706억 정도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에 원달러 환율은 지속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는 달러화와 국내 증시의 강세 그리고 명절을 앞둔 데 따른 물량 소화 등으로 상단 제한된 하락 위주의 수급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310원대 초반대부터 지지해왔던 박스권 흐름에 따라서 추가 하락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 시각 환율 동향 함재현 전문위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네, 김형진 대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 들어 다시 금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 국채 발행 시즌이 되면서 시장이 또 금리에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이 국채 금리 상승 이슈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주기적으로 이 얘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국채 발행 구간에 진입하면은 이 얘기가 더 불거지죠. 왜냐하면 국채 발행 때 어떤 가격으로 발행이 되고 어떤 금리가 유지될 것인지 그것을 시장에서 바라다보고 많이들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2월 국채 발행 구간이 이제 진입했습니다. 어제 미국 시간으로 어제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3년물이 발행이 되고요. 그리고 내일 새벽에 10년물 그리고 모레는 30년물이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금주의 발행 일정이 2월의 중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밤이 10년물이기 때문에 오늘 밤만 잘 넘기면 2월에 부담이 되는 구간 잘 넘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선물 쪽 흐름 보면은 10년물 국채가 어제부터 나타났었던 반등세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늘도 발행이 성공적으로 발행될 가능성이 크고 시장에 주는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가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3월의 발행 물량이 2월보다 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또 반복될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 발행된 3년물 국채 결과를 보더라도 평상시보다 수요는 좀 약했는데 그동안에 가격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반등이 나오면서 잘 발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가격이 많이 회복이 되면 또 역효과가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박스권만 유지가 된다면은 이 부담이 되는 구간 지나면서 어느 정도 자산시장이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정도 발행되는 모습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짐작이 갈 텐데 일단은 긍정적인 것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시장에서 금리가 이제 움직일 때마다 이 금리 부담론이 자꾸 반복이 되고 있는데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키는 그런 해석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리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그런 해석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논리를 앞뒤 다 자르고서 금리 상승이 부담이 되는 그런 일반론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팩트를 왜곡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가 미치는 영향은 그 환경 요인 변화에 따라서 매번 틀려진다는 점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학 공식 같이 해석을 해서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것 그 자체가 더 큰 리스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예를 들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선물하고요. 나스닥 흐름 추이를 한번 딱 비교를 해보면 위의 그림이 국채 선물이고 아래쪽이 나스닥 흐름인데요. 안전자산하고 위험자산으로 이렇게 대립만 되는 구도로 해석이 가능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상반된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왼쪽에 푸른색 박스권을 놓고 보면은 미국 대선 기간 동안에 불확실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모든 자산이 동반으로 약세를 보였죠. 위의 국채도 아래쪽의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다 하락을 보였고 빨간색 박스권은 좀 상반되게 흐름이 나타났죠. 금리는 좀 가격이 안 좋아지면서 금리가 상승하면서 가격이 빠지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은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경기 반전에 대해서 자산시장이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이 나타난 것이 위험자산 선호로 이어지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자산시장에 부정적인 효과를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경기 관련 자산이 부각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최근의 금리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정책적인 효과도 역시 가만히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리 절대 레벨에 대한 논란이 나타날 때 해외 IB 쪽도 역시 좀 과장이 좀 심합니다. 뭐 특정 회사 이름을 거론할 필요는 없겠지만 당분간은 그런 IB 쪽이나 국내에서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해석하는 그런 증권사의 분석 같은 것보다는 당분간은 패드를 신뢰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미 작년 8월부터 패드에서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시장하고 소통한 상태라는 점 몇 번을 말씀을 드렸죠.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 지표와 금리 흐름이 패드의 예측과 거의 일치되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향후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패드의 논리가 더 중요한 이유고, 그래서 우리가 더 신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금리의 내용과 관련해서 이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최근에 리포트를 하나 냈는데 이 리포트 타이틀이 팬데믹 엔드게임 컨티뉴입니다. 굉장히 인상 깊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예, 맞습니다. 그 타이틀 보면은 이제 팬데믹이 종말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미국하고 유럽의 서구권은 좀 아시아권보다 상대적으로 좀 큰 피해가 지속이 되고 있죠. 그것이 역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시아권역, 특히 이제 동북아보다 좀 큰 피해가 지속 중인데 이미 백신의 효과가 가시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바이러스 확산 강도의 기선을 제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통제가 몇 달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시장하고 금리하고 연관지어서 우려했었던 그 내용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통화와 재정정책이 효과적 대응을 했다, 이번에도. 그래서 2021년 올해 미국의 GDP 성장률은 매우 높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정보다 미국의 복구가 훨씬 빠르다. 그래서 실업률도 4.8%에서 5.4% 레인지, 정상적인 구간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평균치를 5.6%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낮아지니까 평균치보다 많이 낮아지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빠른 회복을 확인하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CPI 인플레이션을 전제로 해서 팁스 손익분기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이게 말이 어려운데 한마디로 금리가 높아질 것이다, 실질 금리가 높아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준의 2%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약간 상회하지만 잭슨 홀에서 나타났었던 평균 목표 물가 관리제가 긍정적 역할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지난 수년간 목표치를 밑돌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거 자체가 FOMC에 긍정적으로 발전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지난주에 제가 재무부 분기 보고서를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일치되는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내용들 중에서 앞뒤 다 자르고서 금리가 올라갔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부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를 하신다면 미국 경기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만 패드는 그것을 기다려갖고 당긴다, 정책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번 주에 나타났었던 시장에서 거론됐었던 부담들, 이것들은 사실 상당수가 사실을 왜곡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부담을 느꼈지만 그것을 악재로 분석하기보다는 향후에 긍정적인 변화가 더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패드를 신뢰하자, 제가 말씀드린 그 주장의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금리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걱정되고 이런 부분 자체보다는 미국의 경기가 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같이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예, 회복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후유증 때문에 산업별로 회복 흐름이 이제 조정하고 가속을 반복할 텐데, 그런 모습이 뭐 조정을 만든다 하더라도 회복을 만들기까지 정책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쪽의 흐름은 우리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도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패드가 인내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 코스피가 좀 상대적으로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한 게 코스피하고 나스닥 수익률 이격도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것을 제가 살펴보려고
팬데믹 이후에 코스닥과 나스닥의 수익률 흐름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빨간 박스권으로 표시한 것이 작년 11월부터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수익률이 거꾸로 아래쪽에 있었던 좀 옅은 노란색이 휙 위로 올라와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최근에 나스닥이 다시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이제 거의 수렴이 되고 있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 수익률 갭이 거의 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의 다 해소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스닥과 동행하면서 우리 시장도 상승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휴 지나면서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글로벌 자산 시장 자체가 긍정적인 효과가 인플레이션 플러스 경기 회복이기 때문에 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 매수세에 의존했었던 불안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시장 자체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고 그동안에는 변동성 확대 전략을 우리가 주 전략으로 했었죠. 2월까지요. 이제부터는 분할로 바이 앤 홀드 전략으로 변화할 타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 전략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SPM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주현의 도너 리포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포트폴리오 운영 원칙부터 먼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너 리포트 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로 변경합니다.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 그리고 게릴라성으로 공개해드립니다.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공개하고요. 편입될 종목은 방송 후에 3시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해드립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 후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도너 리포트 포트폴리오 누적 수익률 함께 확인하시죠. 네, 먼저 이빅케어부터 동아 화성까지 9.2%, 12%대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종목들 함께 보시죠. 네, 국제약품부터 휴마시스까지 전 종목 지금 수익률 달성하고 있고요.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이어서 보시죠. 네, 첼시스부터 오테까지 11% 그리고 레몬은 18%대 수익률 보이고 있고요. 네, 동일 고무벨트부터 써니전자까지 써니전자는 2번 편입했습니다. 13%, 15%대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S맥부터 우리기술투자까지 전 종목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목표가 달성해냈고요. 이어서 나머지 종목들 계속 보시죠. 네, S맥 다시 한번 들어갔고요. 비덴트 10% 그리고 MS오토텍 15%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종목들도 계속 보시죠. 네, 프로텍은 마이너스 2.6%, 아이큐어가 15% 그리고 한농화성 9.9% 수익 달성했습니다. 네, 써니전자 다시 한번 들어갔고요. 9%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고 사마알미늄이 46%의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네, 인서니엔티 9%, 러셀이 12%, 로보스타 26%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네, 덱스터까지 15% 수익률 내고 있고요. 이렇게 총 누적 수익률 342%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포트 확인해 보시죠. 메디포스트가 마이너스 6.3%, 네이버는 6.5% 수익 내고 있고요. 오스템이 0.6%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포트에 총 5가지 종목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자,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또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AS 통해서 전략 다시 한번 주실까요? 네, 오늘 시장 흐름이 어저께까지는 조금 걱정을 했던 모습이었는데요.
아침에 어제 이제 종가를 이탈시키면서 아래로 한번 겁을 강하게 주고 지금 양봉으로 올라오는 흐름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일단 저점 구간을 3065포인트, 그러니까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이 갭 구간에서 지지를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추세 흐름이 지금 현재 약간 박스권으로 방향성을 아직은 확실하게 잡고는 있지 않지만 이 저점 갭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설 명절 끝나고 나서 뭐 미국장이 우리나라장 쉬는 동안에 크게 문제가 없다, 글로벌 증시가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연휴 이후에 상승 갭 출발해서 좀 강하게 위로 시세를 주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너 리포트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제 도너 리포트 한번 보실 텐데요. 현재 그 매기포스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이제 하방 경직성 흐름을 보여주는 양봉 캔들이 하나 나와줬는데 오늘 시가부터 상승 출발하고 어제 저점을 지켜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세 전환이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 캔들, 이 양봉 거래량 터진 저점인데 37,500원을 지켜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 이탈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괜찮은 흐름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이버 어저께 갭 띄워서 5일선 위로 안착하는 흐름이 무조건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런 흐름이 잘 나와주고 있고요. 카카오가 신고가 가면서 좋은 흐름 보이는데 네이버 역시 따라가는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목표가까지 한번 이대로 가져가 보기로 하고요. SNK 어저께 윗골이 나오면서 영망치 모양의 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뭐 기간 조정 박스권으로 좀 거쳐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각 이슈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매각 이슈라는 부분에서 대금을 아직 전체적으로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대금을 한 번에 다 받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약간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종목 역시 21선 각이 이제 상승으로 좀 돌리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항 구간인 25,000원 위로 주가 안착해준다 하면 괜찮은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 뭐 정고점까지는 한번 시세가 나올 것 같으니까 뭐 아직 매수 고려 중이신 분들은 저점 매수를 한번 누려보시고요. 그리고 광전자입니다. 광전자 어제 오늘 좀 눌림이 나와주고 있는데 흐름 상당히 괜찮습니다. 보시면 앞에 이제 막 고점과 저점으로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한참 했던 그런 가격대 부분까지 지금 눌림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오늘 눌리고 내일은 또 5일선 위로 회복해 준다 하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조정 나오고 있는 추세 저항은 돌파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요거는 흐름을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오스템입니다. 오스템 그저께 이제 종가에 들어갔는데 어저께 이제 윗골이 달고 영망치로 이렇게 이제 시세가 좀 나와줬어요. 거래량도 나와주고 이후에 오늘 어제 이제 조정 나왔던 거 빌미로 밀 수도 있었지만 시가 상승 출발시키면서 20선 위로 그리고 5일선 위로 안착하는 흐름이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세대 저점을 지지하고 가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연의 도너 리포트 5가지 종목 오늘 AS까지 해드렸습니다. 이주연의 도너 리포트 관련된 종목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전문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오늘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이지환 전문가 그리고 최충성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